여러분, 암보다 100배는 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암이 다시 보입니다라는 그 짧고 차가운 선고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와 이제야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는데 다시 그 지옥불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을 아시는지요? 병원 문을 나서며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냄새를 맡지 않겠다고, 다시는 환자복을 입지 않겠다고 짐을 챙기던 그날의 맹세가 비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진료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 든 환자들을 볼 때면 58해를 의사로 산 저조차 숨이 막힙니다. 예전보다 더 악랄해진 암세포가 온몸 구석구석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제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나이 89, 종양내과 의사로 58년을 살아왔습니다. 거의 평생을 암이라는 지독한 놈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 곁에서 보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는 가족들을 보았고, 항암치료실의 딱딱한 긴 의자에 앉아 기운 없이 고개를 숙인 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고 가벼운 뒷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환자의 뒷모습까지 저는 그 수많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자분들이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 나가서 정말 남들 좋다는 건강식만 골라 먹고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건가요? 저는 그 절규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믿었던 그 건강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잠자던 암세포에게 가장 맛있는 만찬을 차려준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다시 자라기 딱 좋은 기름진 땅을 환자 스스로가 매일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 건너 일본의 암 전문 병원에서도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와 오사카 대학교 연구진이 수천 명의 암 환자를 무려 1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먹는 식단 하나가 생존율을 무려 3배나 갈라놓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암 환자 회복협회인 이즈모 자조 모임의 사례는 전 세계 의학계가 경악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병원 치료에만 매달리는 대신 자신들의 식탁에서 특정 음식 5가지를 일말의 자비도 없이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변화 하나만으로 10년 생존율을 무려 95%까지 끌어올리는 기적 같은 수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5가지 음식이 무엇일까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몸의 보약이라 믿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챙겨 드시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본의 암 병원에서 실제로 엄격하게 금지시킨 그 5가지 음식의 정체를 하나씩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암을 잡초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밭에는 아주 작은 암세포라는 씨앗이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아주 바싹 메마르고 척박하다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그라듭니다. 암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선가 씨앗이 새로 날아온 것이 아니라 잠들고 있던 씨앗이 깨어나기 좋은 축축하고 영양가 넘치는 환경으로 우리 몸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환자들 중에서 몸속의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이 수치가 낮은 환자들에 비해 암이 다시 재발할 위험이 2.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0년 미국 앤더슨 암센터의 연구에서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폭이 큰 환자군이 3년 내에 다시 암을 마주하게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보다 설탕물 같은 당분과 염증 신호에 수십 배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몸이라는 밭에 어떤 비료를 주셨습니까? 몸이 무겁거나 어딘가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암치료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입니다. 혈당이 자주 널뛰기를 하면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기도 전에 먼저 지쳐 쓰러집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암세포에게는 가장 맛있는 비료와 같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면역력은 바닥을 칩니다. 특히 늦은 밤에 먹는 야식이나 입이 심심해서 먹는 간식의 빈도는 암의 재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의 관리가 사실상 두 번째 치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체중계의 숫자보다 내 뱃속에 쌓인 내장 지방과 혈당의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단 하루 이틀의 노력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꾸준히 유지된 환경을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 시간을 철저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입을 닫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내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없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극단적인 단식이나 절식은 오히려 기력을 떨어뜨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겠다는 자극적인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암세포의 제거가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환경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평소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었던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치고 있었는지 그 5가지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암 전문 병원과 이즈모 자조 모임이 가장 먼저 식탁에서 퇴출시킨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이 기력이 떨어진다며 아침마다 햄 1장, 소시지 1개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고기 그 자체보다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 쌀밥과 밀가루입니다. 2018년 미국 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암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눈에 띄게 높였습니다. 입에는 달고 부드럽지만 우리 혈액을 순식간에 설탕물로 만들어 암세포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해서 사용한 튀김 기름입니다. 2021년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진은 튀김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몸속 염증 지표가 수직 상승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튀김은 어떤 기름으로 튀겼는지 알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붉은 고기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구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너무 자주 즐기면 장내 독소가 증가하고 이것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염증의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상외로 유제품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우유 속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성인이 된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의 성장까지 돕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고 있었던 것은 없으신지요? 가공육은 엄밀히 말하면 고기가 아니라 화학 첨가물의 집합체입니다. 흰 밥이나 빵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문제는 어쩌다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무심코 먹는 습관입니다. 한 입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10년, 20년 쌓이면 거대한 질병의 둑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그 빈도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지혜롭게 교체해 보십시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채소를 먼저 챙기세요. 튀긴 음식보다는 찌거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포심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아예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우리 몸이 편안해하는 음식을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의 진행을 멈춘 실제 사례를 보면 여러분도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72의 김정식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식님은 위암 수술을 받고 3년째 되는 해에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암의 재발이었습니다.
정식님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술하고 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아침마다 단백질 좋다고 햄이랑 우유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왜 또 암이 생기는 건가요? 정식님은 스스로를 아주 모범적인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식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드셨던 햄 2장과 소시지, 그리고 매일 마신 우유 2잔이 정식님의 몸속 염증 수치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식님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거 한 장이었는데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허탈해 하셨지요. 그날 이후 정식님은 저와 약속하고 식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매일 먹던 가공육을 과감히 치우고 그 자리를 고등어 같은 생선과 부드러운 두부로 채웠습니다. 우유 대신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흰 쌀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신선한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한 식단이 적응되지 않아 힘들어 하셨지만 정식님은 다시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겪고 싶지 않다며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정식님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높게 유지되던 CRP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고 널뛰던 혈당 수치도 아주 평온하게 안정되었습니다. 정식님은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재발 진단 후 다시 6년이 지난 지금 정식님은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넘기며 웃으십니다. 이제는 제게 웃으며 말씀하시지요. 선생님, 제 식탁이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요. 이처럼 치료는 병원에서 끝나지만 회복은 매일 마주하는 우리 집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돌봤지만 정작 제 아내의 건강 앞에서는 저도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제 아내 역시 큰 치료를 마친 뒤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며 매일 우유와 치즈를 챙겨 먹었습니다. 저 역시 의학적 지식은 있었지만 아내가 좋다는 것을 말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고 늘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염증 수치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식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매일 마시던 우유를 끊고 콩으로 만든 음식을 늘렸습니다. 가공된 치즈 대신 버섯과 견과류로 영양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며 투정하기도 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정말 몸이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속이 늘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너무 편하네. 그 말은 저에게도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내 몸을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매일 무엇을 입에 넣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내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운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 식탁에는 가공된 음식이나 정제된 당분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에서 온 투박한 식재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아내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암을 이기기 위한 특별한 보약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에 좋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일본 이즈모 자조 모임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기록에 따르면 이곳 회원들의 10년 생존율은 95%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비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체를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첫째, 완벽한 식단에 매몰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가공식품을 치우고 자연의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둘째, 더 먹기보다 덜 먹기가 강력하다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최고의 항암 보조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식탁은 치료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음식을 가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먼저 깎아 먹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인 만큼,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준 만큼 반드시 건강한 신호로 반응할 것입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이제는 제발 나를 좀 아껴달라는 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긴 이야기의 핵심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을 습격하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우리 몸이 암세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놈들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89회를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대단한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몸의 가벼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서의 감사함, 그리고 내 몸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드셔왔든 어떤 생활을 해오셨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주방으로 가서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세요. 몸에 좋다고 믿고 쟁여두었던 햄이나 가공 유제품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복도가 아니라 푸른 공원의 흙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환자복이 아니라 가벼운 외출복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식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58회 동안 지켜본 그 수많은 생명의 불꽃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밝게 빛났던 이들의 비결은 항상 소박하고 꾸준한 일상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지혜를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